이른농구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혁. 루키더 바스켓 박진호입니다. 아 오늘 아주 옷이 깔끔해요. 야 웬일이에요? 선보러 가요? 저 원래 깔끔해요. 원래 깔끔하다고요? 저 유학생 때 별명이 박깔끔이었어요. 클린박. 아, 제가 볼 때는 일주일에 한 두 번 씻나? 그런 것 같은데. 우리나라 그 물 부족 국가잖아요. 씻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씻는다고 반박을 하지 않고 물 부족 국가라고. 저는 저 개인보다는 국가와 사회를 위해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예, 네. WKBL 루머 이펙트 오늘도 힘차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힘이 하겠습니다. 나겠어요 지금 이런 소리를 듣고? 아니 항상 힘은 나지 않았어요. 아 만지지 마요. 2주 전에 내가 얘기했죠 만지지 말라고 못생긴 거 없는다고. 되게 불편해. 제가 만져도 아니 이나마 된 거예요, 진짜 이렇게. 진짜 어깨 다 무는 것 같아. 2주 전에는 졸린 상태에서 방송을 하고 지난 방송에는 컨디션이 안 좋다고 그러고 뭐 오늘도 그러고 그럼 좋은 날은 언제예요? 사실 내가 뭐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라고 했는데 일단 네. 내가 제일 중요해요. 뭐 시청자분들도 뭐 중요하지만 일단 제가 살아야 여러분들도 방송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컨셉 정말 과도하다. 컨셉 정말 과도해. 빨리 해요 피곤해. 예, 알겠습니다. 예, 2월 넷째 주 WKBL 루먼 팩트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소식들이 있고 정규리그가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좋은 소식, 우리은행 2년 연속 우승. 좋아요? 아 축하해야 돼야 될 소식. 축하해야 될 소식. 네. 5개 구단을 적으로 돌리기 아니, 위한 아니. 어떤 말이 헛나왔어요. 네, 축하해야 될 소식. 그 네네. 부분이고. 그리고 좀 이제 좀 슬픈 소식. 예, 유영주 감독이 진짜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요거 한번 각 팀마다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은행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은행이 2월 18일 하나원 큐전에서 2점 차로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어요. 그리고 네네. BNK에게 55대 29로 승리를 갖다 거두면서 2년 연속 우승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네네. 일단 우리은행 2년 연속 우승 뭐 대단하죠. 네, 일단 뭐 지난 시즌은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올 시즌은 더욱더 우리은행한테 네. 여러 가지로 좀 제약이 있는 시즌이 아닐까. 이게 어쨌든 시즌 초반의 예상이었고요. 네. 그리고 시즌이 진행되면서 벌어진 상황은 더 안 좋았어요. 부상 변수가 계속 벌어지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선두 다툼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막판의 선두 싸움에서도 승리를 하면서 2년 연속 정규리그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기사에서도 많이 이렇게 언급이 됐지만 네네. 사실 우리은행이 박해진, 시즌 초반 박해진 그리고 김정은 시즌 아웃 이 부상 속에서도 이제 1승 1승을 챙겨가는 그 과정이 뭐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전에서 박해진의 역전 3점 네. 슛이라든가 이런 부분 1승 1승을 챙겨가면서 결국은 이제 KB를 따돌리고 우승을 갖다가 차지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그 우리은행의 어떤 저력, 무한한 저력이 정말 대단하다. 얄밉지만 대단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위성호 감독은 아직 뭐 선수들이 이제 많이 바뀌면서 주축 선수들이 많이 바뀌면서 박해진을 제외하고는 경험이 많지 않다는 게 단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은행은 이길 줄 아는 DNA가 여전히 팀에 있다. 왜냐면은 경기 내용, 뭐 경기력이 좋을 때 이기는 건 당연한 건데 그렇죠. 경기력이 좋지 않을 때도 이기고 가는 힘은 있어요. 하나원 큐전에서는 뭐 한 골치 싸움에서 지긴 했지만 BNK전 뭐 BNK가 너무 최악의 득점력이 나오면서 묻히긴 했지만 우리은행도 경기력이 정말 안 좋았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경기뿐이 아니에요. 우리은행은 경기력이 안 좋을 때도 어쨌든 승부를 이기고 보는 힘이 있는데 그리고 꾸역승 네. 이거 되게 중요한 거. 그렇죠. 이게 1년 내내 좋을 수가 없거든요, 팀이. 근데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선수들이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는 팀이다라는 걸 좀 보여준 것 같고 지금 뭐 정규리그 1위 자체가 큰 어드밴티지는 없어요. 이제 플레이오프가 상향 제도가 돼서. 그렇죠. 하지만 뭐 위성 감독 얘기대로 주축으로 경기를 치른 선수들, 어린 선수, 그런 경험이 많지 않은 선수들이 있었다는 점은 시즌을 처음 경험한 선수들이 이 레이스에서 우승을 했다는 거는 좀 플레이오프에서 자신감을 갖고 나설 수 있는 장점이 될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경기 이후 플레이오프까지 시간도 좀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원 큐전에 패했고 BNK전에 이겼어도 내용은 좀 안 좋았지만 체력적으로든 경기력적으로든 뭐 위성 감독은 일주일 동안 준비한다고 뭐 새로운 걸 준비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충분히 뭔가를 리마인드하고 나올 수 있는 그 시간은 충분히 또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은행으로서는 만족스러운 정규리그를 보냈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은행이 사실 이제 약점이 있어요. 네네. 분명히 약점이 있고 하나원 큐전에서 그런 부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네. 김소니아 선수가 사실 졸전을 펼쳤었고 마지막 수비도 이제 만약에 김정은이나 뭐 김정은 선수가 있었다면 그래서 코어가 있는 선수들이 있었고 그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 있었다면 신지현 선수한테 먹혔을까? 우리는 뭐 유성호 감독도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하긴 했었지만 그런 이제 경험치 부족이라는 부분들이 뭐 결정적인 승부처에서 나오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오 때 사실 시간이 좀 필요한 거고 박준호 편집장 말대로 일주일 동안
그 조직력을 좀 더 다진다면 최강은 아니어도 PO 때였던 그 경쟁력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는 않겠죠. 우리는 하나 원큐전 패배는 네. 그날 아산 오셨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진 거예요. 저 때문에 뜬금없이 한 시즌 내내 경기장만 별로 많이 안 오다가 아 이거 오늘 정규리그 우승했구나 해가지고 딱 좋다고 왔는데 네, 네. 이제 하나원큐 선수들이 아 기자들 많이 온 거 봐라 오늘 우리가 질 거라고 딱 이렇게 온 거 아니야. 네. 우린 그 꼴은 못 본다 해가지고 도끼 품고 나가서 딱 뒤집고 부산은 도저히 멀어서 못 가겠다 안 하잖아요. 네 그냥 게임 딱 끝내잖아요 거기서. 아니, 네. 아니. 부산은 우리가 출전자 잡혀 있었었고 그 실제로 경기가 끝난 다음에 박지혁 기자가 유시사 박지혁 기자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오늘 사실 기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거 우리는 우승 보려고 온 거거든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강희슬 선수가 알아요. 그래서 도끼를 품고 열심히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네. 기사에도 썼는데 네. 2년 전에도 네. KB가 하나원큐한테 이기고 우승을 확정졌어요. 네. 그때 그 강희재 선수가 경기 전에 기자석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은 네. 정말 너무하시다고 네. 시즌 내내 2인원의 반이 경기장 온 적도 본 적이 없다고. 근데 이렇게 오셨다는 거는 오늘 저희가 질 거라고 KB 우승하는 거 보러 오신 거 아니냐고. 솔직히 기자님들 밉다고 딱 그러더니 저 오늘 KB 우승 죽어도 안 시켜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꿈을 못 이뤘어요. 그렇죠. 하지만 3점 10개 중에 7개를 성공시키면서 정말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는데 예 이번엔 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희슬 선수 제가 좋아하지만 네네. 그 강희슬 선수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래요? 왜냐면 그러면 자 역지사지로 자기가 기자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그날 경기 안 가겠어요? 가겠지. 그럼 우리은행하고 하나원큐하고 게임을 해. 그날 그럼 왜- 우리은행이 이긴다고 생각을 안 하겠어? 그날 왜 많이 왔냐라고 하려는 게 아니라 네. 평소에 안 오다가 이렇게 왔다.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저는 항상 보고 있습니다. 기자들은 항상 보고 있어요. 경기장 자주 안 왔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은행의 뭐 2년 연속 우승 네. 좀 기적 같은 우승입니다. 뭐 대단하다고 볼 수가 있고 자 이제 KB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B가 지금 2위입니다. 네. 그리고 강하정 선수가 플레이오프 때는 뭐 정상적으로 출전을 하게 되고 최희진 선수도 발바닥이 살짝 좋지는 않지만 정상 출전을 합니다. 그리고 뭐 염윤아 선수 네. 괜찮고요. 자 KB는 이제 2위를 차지를 했기 때문에 플레이오프 때 무조건 승부를 봐야 됩니다. 지난주 신한은행이랑 경기였는데 뭐 네. 미리 보는 플레이오프를 기대한 분들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네. 하지만 그럴 일 없었고 네. 양 팀 다 전력을 내보낼 이유가 없는 게임이었고요. 네. 전체적으로 KB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하정 선수, 최희진 선수 부상으로 지금 경기를 좀 빠졌었고요. 여민아 선수도 복귀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네. 저는 KB의 가장 큰 이 플레이오프에서의 관점은 이 부상과 관리 등으로 충분한 휴식이 있었던 강하정, 최희진, 여민아 이 세 명의 베테랑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뭐 박지수 선수는 어쨌든 꽤 경기를 계속 뛰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 세 선수가 어쨌든 팀의 박지수와 더불어 주요 플레이들을 해주는 선수였는데 지금 1월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에 이세 선수가 정말 안 좋았거든요. 충분한 시간이 있었던 만큼 플레이오프 때 뭔가 좀 보여줘야 되고 또 KB가 여전히 지난주까지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으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KB는 뭔가 특별한 걸 보이지 않더라도 리바운드 싸움에서 대등하게 해주고 외곽 오픈 찬스가 들어가면은 여전히 다른 팀들이 이 기본적인 것만 되면은 상대 팀들이 승부하기 어려운 팀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만 게임을 하면 네. KB가 이길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사실 위성호 감독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끝나고 나서도 플레이오프에서 삼성이랑 붙는데 챔프전까지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모든 팀이 어렵다. 뭐 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죠. 분이긴 하지만요. 그러면서 이게 사람이지만 사람 푼. 예. 사람이 막말은 아니잖아요. 네. 누가 뭐래요? 예. 누가 갑자기 아무 말도 안 뭔가 했는데? 기회를 잡았다는 듯이 피라냐처럼 달려들고 말이야. 아니요 아닌데 아닌데 예, 알겠습니다. 이 위성 감독도 얘기를 했던 게 네. KB가 정상적인 모습으로 나오면 여전히 어렵다는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예, 근데 그 KB의 정상적인 모습을 찾는다라고 가정을 할 수 있는 부분 사실은 짧은 시간 내에 크게 반등을 하는 게 쉽지 않지만 KB는 하던 대로만 올라오는 부분만 보여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반등할 수 있는 폭도 사실은 지금의 경기과 비교할 때는 상당히 큰 팀이긴 해요. 맞아요. 근데 이 부분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저는 이 열쇠는 박지수 선수는 여전히 꾸준해요. 예, 저는 강하정, 최희진, 여민아 이 세 베테랑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KB가 플레이오프 때 그 쉬는 기간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체력을 물론 끌어올리면서 만반의 준비를 하겠죠. 네네. 당연히 그러겠지만 이게 시즌을 이렇게 보면 비시즌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네. 비시즌 때 얼마나 체력적으로
이제 갖춰져 있는가, 그리고 그걸 이제 시즌 중에 어떻게 팁을 만들어가고 그러면서 플레이오프에 발현이 되는 건데 네네. 지금 이렇게 보면 KB가 이제 반등할 가능성 분명히 있죠. 근데 그 확률로 따지면 한 4대 6 정도로 반등하지 못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좀 이렇게 좀 신중하게 말씀을 갖다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염유라 선수도 시즌 중에 이제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죠. 그리고 강하정 선수가 이제 발목을 이제 조심하고 정상 출전을 갖다가 한다. 물론 이제 한두 경기 바짝만 10분에서 15분 정도 이렇게 체력적으로 확 쏟으면서 뭔가를 할 수 있어. 근데 그게 40분 내내 그리고 시리즈 내내 그게 관통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약점이 계속 좀 나올 것이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더 끌어낼 것인가. 네네. 이 부분이 플레이오프에서 좀 이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KB 경기는 KB하고 신한은행전이 저는 굉장히 좀 궁금해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여러분들도 굉장히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KB 화이팅입니다. 예, 뭐 KB가 잘해야 플레이오프가 재밌어져요. KB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KB 화이팅. KB가 이제 원래는 신한은행 화이팅, 삼성생명 화이팅 해야 되는데 이제 지금 KB 화이팅 하게 돼 있어. KB 돌려가는 여러분, 거네요? 예. 돌려가는 거네요. 아니 그냥 저는 있는 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있는 대로 진짜. KB 여러분 지금 KB가 이렇게 돼 있다고 지금. 예? 청주 팬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또 공산농구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니요. 플레이오프 흥미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명승부가 많이 나와요. 왜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 여자농구가 사실 그 작년 시즌 시즌 초반까지 수준이 떨어진다, 득점이 안 나온다, 저게 뭐냐. 이런 이제 아주 일부의 그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우리나라 신한은전, 그리고 김연아 선수나 이런 거. 박지현 막 이런 소리 나오면서 오 여자농구를 여자농구를 뭐 새롭게 봤다 이런 그 팬분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기들을 플레이오프 때 해줘야 된다. 자, 신한은행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신한은행이 17승 13패 3위로 마감을 했고 네. 주간 성적 1승 2패인데 뭐 이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네. 로테이션을 갖다 돌렸고 지금 이제 신한은행은 두 가지가 중요하죠. 플레이오프 때 이제 KB를 만나게 되는데 어떻게 게임을 할 것인가. 그리고 김혜나가 엑스팩터가 될 수가 있는데 이 김혜나 선수가 박진호 편집장 취재에 의하면 무릎 부상이 있고 아직 훈련에 복귀는 안 했다. 네네. 그래서 이 김혜나를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신한은행이 일단 김혜나 선수가 복귀 확실히 안 되면은 플레이오프는 네. 김혜나 없이 기존에 하던 대로 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네. 역시 변수는 김혜나의 상태라기보다는 이 정상일 감독이기 때문에. 나 그 얘기 찌찌뽕 하려고 그랬어. 와. 심리적 지치 보인가요? 입 밖에 꺼내지도 않아서. 그러니까 약간 그 느낌이에요. 지금 아끼고 있는 건지. 왜냐면은 경기장에 와서 걸을 때는 일단은 겉보기엔 이상은 없어 보이거든요. 네, 네. 근데 내가 볼 일단은 때는 100% 거짓말이야. 100% 거짓말이야. 정상인 감독님, 당신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우리를. 예. 그러니까 일단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네. 저는 일단 그 부분을 제외하고도 이 신한이 제가 아까 얘기했던 KB가 그런 모습을 가져가더라도 신한은행이 정말 좋은 경기를 하겠구나라고 느끼고 있는 게 어쨌든 KB의 가장 큰 전력은 박지수잖아요. 그렇죠? 이 박지수를 공략하는 법은 이제 모든 팀들이 거의 바이블처럼 나와 있어요. 네. 박지수를 최대한 끌어내가지고 플레이를 하는 건데 박지수를 끌어내가지고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선수들도 사실은 한정이 돼 있거든요. 근데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김단비, 한엄지뿐만 아니라 김아름 그리고 가드들도 박지수를 끌어내가지고 과감하게 슛을 던져요. 그렇죠. 예, 겁을 먹지 않은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게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KB는 상대가 겁을 먹지 않고 박지수를 끌어내서 이런 플레이를 하게 되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신한은행은 일단 6라운드 맞대결까지도 이런 플레이가 선수들이 겁 없이 계속 해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습관이 돼 있고 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신한은행은 이전 전패로 플레이오프를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잃을 게 없는 팀이에요. 그렇죠. 심리적인 부담감이 하나도 없고 예. 그냥 뭔가 이제 상승세요 계속. 그냥 계속 보너스 스테이지를 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훨씬 더 부담 없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걸 플러스 120%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반대로 얘기하면은 지금 뭐 김단비 선수를 제외하고는 플레이오프에서 긴 시간을 뛰는 게 정말 다 오랜만이거나 처음인 선수들이 많다는 점이 있기는 있지만 그래서 신한은행은 좀 더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보면 신한은행은 한채진, 이경은은 기자로 치면 짬밥이 거의 접니다. 한채진 선수가 고참이죠, 좀 더. 몰랐어요 그것도? 네, 한채진 선수가 고참이잖아요. 제가 한채진이고 여기가 이경은이에요. 저 이경 선수 저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미안합니다. 이경은 선수가 손대범. 네? 손대범. 뭐 요런 좀 그래도 죄송합니다. 예. 플레이오프 때 누가 돼도 죄송합니다. 플레이오프 때 경험치 이런 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이 팀은. 예. 거기 또 있죠.
거의 그 시조새 같은 분, 김수현 선수, 김수현 선수 있지 않습니까? 예, 김수현 선수를 빼먹었네. 신한은행이 이제 시즌 최종전 하나원큐어 경기에서 네. 이제 사실은 신한은행 입장에서는 크게 이제 승배 의미가 없는 게임이었잖아요. 네. 마지막 그 경기 만약 4쿼터는요, 저는 퓨처스 올스타 보는 기분이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이날 좀 재밌어요. 경기 전에 김단비 선수가 하나원큐 코트로 넘어가서 계속 무슨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하고 확인했더니 네. 이제 김아름 선수하고 강희선 선수 3점슛 1위 싸움을 하고 있었잖아요. 네. 김단비 선수가 강희선 선수한테 가가지고 내가 김아름한테 물어봤더니 3점슛 1위 하면은 상금 30%를 나한테 주겠다고 하더라. 너는 몇 프로 주겠냐? 심성영한테 그때 아, 그런 딜을 쳤구나. 심성영한테 물었더니 심성영은 100%를 준다고 했다. 야, 그게 또 꿀잼이지. 그래서 강희슬한테 100%의 슛, 그러니까 강희슬 선수가 언니 그럼 나한테 오늘 슛 몇 개 줄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김단비 선수가 그럼 상금 100%에 슛 하나당 플러스 알파를 줘라. 그럼 내가 오늘 널 열어주겠다. 그동안 우리가 너를 막을 때, 내가 너를 막을 때 3점을 맞고 드라이브를 주는 수비를 했는데 오늘은 드라이브를 맞고 3점을 열어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심지어 신지현 선수한테는 신지현이 패스해 준 거는 하나도 안 맞겠다. 왜? 신지현이 마지막 경기에서 어시스트 18개를 하면은 김진희 선수를 뒤집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열어주겠다. 그러니 너희 둘은 여러분들은 박진호 편집장의 그 승부 조작 폭로 현장을 네 보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너희가 둘이 입금을 먼저 하면 내가 경기에서 보여주겠다라고 했는데 네, 경기 끝나고 강민수 선수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플러스 알파는 드릴 수 없다는 거를 오늘 경기로 담비언이가 증명을 했다. 아, 악마같이 하더라라는 그렇죠. 얘기를. 뭐 그런 이제 장례 비하인드 그렇죠. 재밌죠. 예, 재밌게 얘기한 건데. 근데 실제로 현실로 일어나면 큰일 납니다. 아, 여러분. 그렇죠. 그렇죠. 큰일 납니다. 이게 설마 어떤 선수의 농담과 그리고 실제 그렇죠. 상황을 야, 그래가지고 어제 강희슬이 4개를 넣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시면은 큰일 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게 진짜 그렇다고 하면 제가 말 못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한은행은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야, 저는 KB하고 신한은행 저는 진짜 너무 기대가 돼요. 너무 기대가 돼요. 어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 한번 그거 해볼까요? 뭐 한번 찍어가지고 진 사람 벌칙 받기. 뭐 머리 빨간색으로 염색한다던가. 그런 거 안, 염색 이런 거는 재미없는데. 아 염색이 재미없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지. 머리 빨간색 하대로 해서 출근 못하잖아요. 아, 할 수 있어요. 왜 못해요? 네? 우리 회사 자율적이야. 되게 민주적이요. 좋아, 할 수 있어요. 나 아니, 머리 빨간색이었을 때 내가 칼라 그걸로 머리를 그냥 새카맣게 칠하고 왔잖아요 그때. 이 사람아, 우리 그 농구 포럼 오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빨간색 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기에서 져서 그랬어요. 그거 말고 뭐 그 이동환 기자처럼 뭐 닭꼬치나 뭐 이런 거 하죠. 예, 먹는 걸로. 먹는 거는 그냥 네가 사요 형이잖아요. 그래서 신한은행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저는 네네. 이 경기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사실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제일 재밌는 승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챔프전까지 다 놓고 보더라도 사실 조금 아쉬운 게 남자 선수들과 달리 여자 선수들은 체력적인 문제가 단기전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챔프전으로 가면 갈수록 뒤로 갈수록 경기력이 사실 처음보다 좀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가장 집중력이 높은 게임은 플레이오프일 텐데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는 이제 KB와 신한은행의 플레이오프가 어쩌면 이번 시리즈에 가장 치열하고 재밌는 승부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거꾸로 이렇게 보면 신한은행이 오히려 비시즌 준비를 잘해가지고 그러니까 연전을 했을 때, 그러니까 하루 쉬고 퐁당퐁당 게임을 했을 때 나중에 가면 체력적인 어떤 우위를 갖다 가져갈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KB가 그동안 이제 정규리그 때 했던 걸 보면 네네. 그래서 3, 4쿼터 때 이제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네네. 보이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개선이 될까?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네. 그러면 삼성생명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삼성생명이 신한은행에게 패했고 BNK에게 승리 갖다 거뒀습니다. 박하나 선수는 여전히 플레이오프 복귀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네. 자, 삼성생명 이제 4위로 올라가는데 우리은행하고 이제 붙게 됩니다. 저는 여전히 잘 모르겠어요. 아, 그렇죠. 왜 이런 한숨이 나오는지 저도 이해는 갑니다. 네. 충분히. 삼성생명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플레이오프 준비를 사실 좀 삼성생명은 그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나올 수 있는 경기력이 사실 충분치 않았다고 얘기는 하지만 네. 제 생각에는 어쨌든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에 제일 먼저 플레이오프 준비에 들어간 게 삼성생명이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사실 플레이오프를 놓고 어떤 준비를 하는 모습들이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런 게 마지막 경기까지 사실은 경기에선 보여지지 않았어요. 근데 임근배 감독이 워낙 좀 노련한 그런 사령탑이고, 그래서 어떤 노림수를 분명히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막 어떤 느낌이냐, 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거 삼성은 쉽게 얘기하면은 이게 그 플레이오프 때 뭔가 틀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근데 지금까지 경기력을 이렇게 보면 사실 뭐 농구는 정직한 거니까
김한별, 배혜윤 네네. 이 두 선수의 윤예빈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리고 여기서 신한은행의 뭐 한엄지나 김아름 같은 그런 이제 주요 식스맨들이 툭툭 튀어져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뭐 김보미 그리고 삼단비 김단비 선수 네네. 이런 선수들이 있긴 하지만 이런 선수들의 어떤 임팩트라든가 어떤 화학적 결합이 그렇게 강해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김한배 선수가 복귀를 했어요. 그래서 김한배 선수가 복귀를 했고 또 배혜윤 선수하고 계속 번갈아가면서 나오기도 하고 같이 나오기도 하는데 네. 좀 어때 이제 이 선수들을 통해서 이런 거를 좀 준비하는 틀이 있구나라는 느낌보다는 네. 지금 계속 경기를 보면은 김한별이 나오면 김한별이 하고 배혜윤이 있을 땐 배혜윤이 하고 그냥 이 농구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런 농구 따로 국밥 농구. 예. 근데 이게 결국 근데 문제는 밥 먹고 국물 먹고 밥 먹고 국물 먹고. 차라리 KB처럼 박지수처럼 아예 대항마가 없는 상황이면은 그게 그러려니 하겠는데 그렇죠. 하필 또 상대는 또 조직력 면에서는 오랫동안 리그 최강인 우리은행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배윤, 김한별이 뭐 박지수만큼의 어떤 절대적인 아우라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전력 구성을 극대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은행을 어떻게 과연 상대할 수 있을까? 하지만 분명히 2년 전에 플레이오프에서 만났을 때도 삼성이 우리은행한테는 힘들다라고 거의 모든 평가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때는 그림같이 뒤집는 경기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그때 삼성생명은 진짜 솔직히 뭐 이제 와서 얘기를 하지만 심판 콜조차도 불리했어요 전체적으로. 근데도 그거를 뭐 2승 1패였지만 세 경기 다 와 이건 삼성이 이긴 게임이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절정의 경기를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이번에도 좀 그런 경기를 보여줄 수 있을까? 내심 기대는 되는데 근데 뭔지 알겠어요. 근데 그때하고 또 이제 지금 전 기세가 좀 달라요. 예. 네, 달라요. 그러니까 예. 그때는 박하나 선수가 절정이었고 김한별도 어떤 동기부여 측면에서 거의 맥스치였고. 그러니까 김한별 선수가 플레이오프의 김한별은 정규리그하고 분명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그렇죠. 그 당시만큼의 몸 상태는 지금 아니라는 맞습니다. 거죠. 예, 그래서 그냥 제발 그냥 지난 한 달은 그 삼성생명이 플레이오프를 위한 페이크였기를 좀 그래야지 좀 더 리그가 이 플레이오프가 재밌어지지 않을까 좀 이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이스 선수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왔어요? 신이스. 난 좋아해요. 네? 좋아해요. 여기서 지금 좋아한다고 하는 선수가 너무 많아요. 좋은 걸 좋다고 그러지 뭐 제가 나쁘다고. 늘 얘기하잖아요. 그 본인들 입장도 좀 생각해달라고요. 왜요? 왜 그래야 돼? 이게 유튜브잖아요. 일방적이군요. 유튜브에서는 일방적이어도 되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뭐 제가 뭐 거기서 뭐 사회적 뭐 미풍양속을 해치는 게 있나요? 일단 이 자체로 저는 하나원큐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하나원큐가 우리은행의 승리를 갖다 거뒀고 신한은행의 95대 80으로 승리를 갖다 거뒀습니다. 하나원큐가 또 전승을 갖다 거뒀어요. 마지막 라운드에. 슈퍼 울트라 하이 텐션으로 리그를 종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정말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은행 정치상을 뒤엎으면서요. 예. 그 1위 싸움의 긴장감 사실 아주 되게 텐션이 높진 않았어요. 그 긴장감이. 네.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상태로 한 2, 3일이라도 더 갈 수 있게 해줬고요. 재밌었어요. 네. 정말. 시즌 전체적으로 저희가 계속 신한은행 때문에 좀 농구를 보는 맛이 난다는 얘기를 특히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부터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마지막 6라운드는 하나원큐 때문에 정말 재밌게 좀 리그를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자 생활 20년 동안 그 맥을 짚고 가는 게임들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순위 결정전에 승부가 난다 이런 게임들. 그래서 이거는 거의 이렇게 될 것이다 갔던 게임들이 거의 승률이 100%였어요. 거의 그렇게 갔어요. 근데 이 경기가 유일한 예외. 그래서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신선했어요. 느낌이. 그런 쪽으로 예외라기보다 제가 볼 때는 유동혁 기자가 올 시즌에 경기장에 왔는데 경기가 재밌게 진행됐던 유일한 경기. 가비지로 뭔가 하고 그러네. 예. 사실 그러네. 유동혁 기자는 전에도 말씀했지만 경기력을 박살내는 브레이커거든요. 그러네요. 예. 예. 농구계의 적이에요. 이 사람이 경기장을 아까 안 왔다고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다 농구계를 위해서 안 오는 겁니다. 오면요 경기가 엉망이 돼요. 예. 그런데 하나원큐는 정말 대단한 게 그 유동혁의 저주도 넘어섰어요. 대단해요. 그 저주가 오로지 김소니한테 다가가지고 김소니 선수가 부진했던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강민수, 신지현, 양인영 좋아합니다. 좀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그 우리은행전에서 그 마지막 그 3.5초 남기고 성공했던 그 플레이 아까 우리은행 수비 좀 더 베테랑이 있었다면은 좀 더 견뎌내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런 분도 있어요. 좀 스위치가 됐어야 되는데 좀 이 부분이 우리은행답지 않은 수비 조직에 미스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근데 또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강유림 선수 저희가 맨날 하나원큐의 스크린을 지적하면서 얘기했던 게 이 팀은 강유림이 그나마 스크린이 제일 낫다고 했는데 정말 그림같이 두 명을 묶어버리는 그 스크린이 나왔고 그렇죠. 신지현 선수가 제 타이밍에 뛰어들어갔고 박혜진 선수가 뛰어들어오는 신지현 선수를 봤어요. 그래서 스텝이 한 발 빠지는데 딱 그때 강희슬이 밖으로 뛰어나가면서 박혜진이 글로 못 가고 따라 나가게 만들었고 또 그 타이밍에 양인영 선수 패스도 정말 정확하게 들어가고 와 하나원큐가 이런 농구를 마지막 이 핀포인트에서 할 수 있는 팀이구나라는 걸 보여주면서
정말 재미있게 그 3.5초에 모든 기자들이 벌떡 일어났죠. 왜? 다들 써놨었거든요. 우리는 정규리그 우승. 다 써놨었거든요. 들어가는 순간에 난 3개 썼었어. 네. 저희는 그래가지고 저희 그날 경기장에서 박세영 기자가 이미 경기 시작 전에 우리은행 우승 결산 기사 하나를 올려놨었어요. 네. 전송만 하려고. 그렇죠. 그 기사가 그 뒤로 4일 동안 그대로 미스긴 상태로 있다가 올라갔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 뭐 우리은행이 이제 제가 이제 아까 경험 얘기를 하면서 뭐 하나원큐 그 마지막 그 장면을 놓친 부분도 있다 그랬는데 실제로 이렇게 보면 하나원큐가 잘한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한 80%는 하나원큐가 너무 잘했다. 신재 선수 이제 빠져 들어가는 부분이라든가 양인영 선수가 절묘하게 들어왔던 거라든가 강유림 선수의 스크린 그리고 강희 선수의 미끼 그 이훈재 감독이 그걸 좀 패턴 다 지시를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봤었고 사실 시즌 내내 하나원큐가 좀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이 나왔을 때 이훈재 감독이 팬들한테 정말 원성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뭐 유도현 기자도 더블 포스트 갔다가 막 버럭버럭했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이훈재 감독이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마지막 그 3.5초랑 이후 그 플레이가 성공된 다음에 여자농구 일부 팬들이 역시 상무 연승의 명장은 다르구나. 이런 태세 전환. 태세전환 너무 쉽다. 태세전환 너무 쉬워. 말씀하신 대로 이훈재 감독이 그 얘기를 했어요. 마정 인터뷰에서 외국인 선수 없는 시즌의 초반 공략에 내가 미흡함이 있었다. 잘못 좀 진단했던 것 그게 같다. 더블 포스트죠. 네, 그런 얘기를 했고 어쨌든 마지막에 좋은 경기를 보여줬거든요. 근데 사실 뭐 끝났으니까 말씀드린 거지만 하나원큐가 플레이오프 탈락 이후 가비지 시즌을 정말 아주 마무리를 잘한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 상승세로 비시즌까지 쭉 갔다가 그게 박신자급. 근데 정규리그에서 뚝 떨어진 경우가 그러니까. 사실 악순환이 있었거든요. 올해는 좀 이런 부분들이 정말 말씀드린 슈퍼 울트라 하이 텐션으로 리그를 종료했기 때문에 이거를 다음 시즌 개막까지도 쭉 끌고 갈 수 있는 좀 그런 힘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원큐가 그러니까 너무 잘했어요. 잘했는데 저는 여기서 그 뭐 쓴소리 하나만 하자면 네네. 근데 농구의 틀을 여전히 똑같이 얘기하면 이렇게 가지고 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여전히 신지현과 강희슬은 스크린 이용이 부족해요, 많이. 그래서 경기를 보면 이제 신지현이나 강희슬이 수비하는 그 선수들이 1대1에서 그 굉장히 어려운 슛으로 돌파를 하거든요. 그걸 이제 또 꾸역꾸역 넣어요, 두 선수가.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이나 KB가 정상적인 전력으로 하나원큐하고 맞대결을 펼치면 이거는 100점 100패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 농구에서 그러니까 스크린을 이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상대 수비를 떨어뜨리고 공간을 확보하면서 좀 더 쉬운 찬스에 그렇죠. 슛을 하기 위함이잖아요. 높은 확률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크린을 어떻게 거느냐 그리고 그 슈터나 메인 볼 핸들러가 스크린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공격 옵션을 만드느냐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거는 이제 모든 그 세계 만국 공통의 농구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여자 농구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올 시즌을 보여줬잖아요.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 고비마다 스크린 플레이를 두 가지 정도로 섞어가지고 거기에서 찬스를 내고 그 찬스 속에서 슛 셀렉션을 좋게 가지고 가거든요. 근데 하나원큐는 그런 부분들이 6라운드 때 마침 이제 컨디셔닝 메인 선수들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신한은행이 힘을 뺀 부분, 우리은행이 안 좋았던 부분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하나원큐가 6전 전승을 하고 했지만 근데 농구 틀 자체를 스크린 없이 그런 식으로 이제 신지현의 뭐 1대1 물론 이제 하겠죠. 하는데 네네. 굉장히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강희슬 선수 같은 경우에도 정통적인 슈터로서 잡아가지고 어렵게 슛을 넣는 속공에서 득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스크래치 상태에서 셋톱 패스 상태에서 승부처에서 극복해내는 부분들이 좀 더 쉽게 가져가는 방법들을 그렇죠.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분명히 찾아야 됩니다. 그걸 찾지 않으면 하나원큐는 다음 시즌에도 고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일단 FA 시장을 하나원큐는 잘 보내야죠. 그렇죠. 강희 선수 잡아야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강희 선수를 만에 하나 못 잡는다 하더라도 틀 자체를 바꾸면 그 정예림이나 강유림이라든가 뭐 신지현 뭐 이런 선수 양에는 괜찮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강혜수 선수가 확실히 스타인 게요. 네, 마지막 라운드 보면은 보여주는 게 외곽도 외곽인데 마지막 라운드 리바운드가 거의 평균 10개 가까이 됐을 거예요. 네네. 네. 저 리바운드도 할 줄 아는 선수예요. 저 3점선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약간 뭐 기본기 볼 가지고 하는 플레이가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저는 순간적인 움직임은 나쁘지 않습니다. 포스트 플레이도 할 줄 압니다. 이번에 FA죠. 전 3억짜리 선수입니다. 이거를 증명을 했어요. 보여줬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 김한우 선수와의 그 3점 경쟁에서도
전 강희슬이죠. 정말 정상적인 플레이를 하면서도 나는 3점 4개 정도는 가져갈 수 있는 선수다. 이걸 보여줬거든요. 아 근데 제가 강현 선수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쓴소리 한마디 할게요. 네. 팀이 지금 상황이 떨어졌는데 자기 PR 할 때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농구를 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게 보여줬고 그리고 또 게임 시즌 딱 끝나고도 이제 FA가 됐는데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다. 하나원큐 긴장하게 만들었죠. 저는 이 팀에 애정이 많습니다. 하나원큐 그래? 라고 눈 남겠다는 생각이구나. 살짝 메시지 던져줬죠. 그리고 마지막에 봄까지는 푹 쉬고 싶습니다.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네. 아이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BNK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BNK가 지금 뭐 너무너무 안 좋습니다. 네. 시즌 5승을 했고 유영주 감독이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이 자진 사퇴의 배경은 뭐 역시 이제 우리은행 전 원래는 BNK가 유영주 감독하고 재계약을 갖다 고려를 하고 있었었고, 그러니까 한다 안 한다가 아니고 네네. 협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새로운 감독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었는데 시즌이 다 끝나고 나서 생각을 하겠다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은행전에서 뭐 충격적인 패배, 55대 29로 패하면서 여기에 이제 또 뭐 모든 이제 관계자들이 다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은행장이라든가 BNK 회장이라든가 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농구협회에서도 또 많이 왔었고. 그렇죠. 그래서 네. 보면서 좀 너무 충격적인 결과여서 여기서 그 다음날 아침에 유영주 감독이 자진사퇴, 단장을 만나서 자진사퇴하는 걸로 네.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자 BNK 유영주 감독 자 자진사퇴를 했고 또 뭐 최윤학 코치, 변현아, 양지희 코치까지 모두 동반 사퇴를 했어요. 네네. 자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BNK가 지난 시즌에 거둔 성과를 보자면은 물론 지난 시즌에도 5위를 했으니까 플레이오프는 탈락을 했지만 여성 코칭 스텝으로 다 구성이 돼가지고 시작됐던 첫 시즌에 나쁘진 않았다. 그리고 1라운드를 전패로 시작을 했는데도 뒤에서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어떻게 보면은 농구 현장에서 유리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 지도자의 벽을 깨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걸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네. 비시즌의 변현아 코치까지 수여를 받을 수 있었던 건데 네. 일단 외국인 선수가 없었던 변수에서 결국 에이스가 등장하지 않았고 그리고 라운드를 거듭할수록 상대에 대한 어떤 그 핀포인트를 파악하고 들어가는 그 싸움에서 한계를 보여주지 않았나. 우리 사실 1라운드 초반에 작년과 다르게 BNK가 승리를 많이 챙겼거든요. 그렇죠, 괜찮았죠. 네. 예. 그래서 첫 그 브레이크 이전까지는 순위권 위에 올라가 있었어요. BNK가 기대 이상의 발표가 있었는데 그런 휴식기 이후에 벌어지는 경기에서 오히려 경기력이 상대적인 경기력이 크게 떨어졌거든요. 그럼 결국 알고 준비해오는 싸움에서의 차이가 점점 커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은 사실 좀 그래요. 지금 어쨌든 유영주 감독이 물러난 상황에서 뭐 코칭 스태프가 못했네, 선수가 못했네 이거를 따지는 거는 지금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보다는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지금 이 팀도 뭐 사실 FA 시장에 이번에 나오는 준척급 이상 선수들이 많고 또 지난 선수 지켜야겠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정비를 할 것인가. 그리고 감독을 어떤 감독을 뽑아서 어떤 농구를 할 것인가에 좀 틀을 빨리 잡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BNK가 이제는 정말 그냥 모든 뭐 학연 지연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정말 능력 있는 감독을 데리고 왔으면 좋겠어요. 물론 유영주 감독이 능력이 없다라는 게 아니고 네네. 예. 사실 그런 거죠. 뭐 BNK가 창단을 할 때 처음에 이제 창단 감독으로 아무래도 부산에 처음 생기는 여자 농구 팀이니까 그럴 수 있죠. 부산 출신 지도자 그리고 여자 농구에서 상징적인 여성 지도자 이런 조건들인데 사실 이게 어떤 의미는 줄 수 있지만 농구 자체를 놓고 봤을 때 전력을 극대화시키는 요소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감독의 경험이라던가 커리어라던가 이런 것들이 더 중요시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을 간과했다는 게 아니라 이런 조건들을 굳이 달 필요가 있냐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유영주 감독이 충분히 이제 감독 생활을 할 수가 있고, 그럼 물론이죠. 뭐 커리어라든가 능력 이런 분 되시는 분이니까. 네네. 근데 이제 일단 유영주 감독이 이제 자진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차기 사령탑을 할 때는 뭐 연고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진짜 이 팀을 키울 수 있는 감독을 데려왔으면 좋겠어요. 어제 그러니까. BNK 관계자하고 통화를 했을 때는 그러면은 차기 감독에 대한 부분들은 좀 준비가 된 부분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일단 후보군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꼭 여성 지도자로 가겠다 뭐 이런 조건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BNK가 창단을 하면서 사실 이제 여성 지도자 그리고 거기 연고에 있는 분 이렇게 할 수 있어 충분히 상징적인 그쵸, 할 수가 있는데 결과가 굉장히 좀 참담하게 좀 나왔으니까 이제는 좀 그 키울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웠으면 좋겠고 그리고 BNK가 사실은 뭐 5승 25패를 할 수 있어요. 그냥 경험이 굉장히 좀 부족하고 거기에 코어가
약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리고 구슬이나 노현지 선수가 그 중심을 어느 정도 잡아줘야 되는데 이 선수들이 비시즌 훈련을 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BNK 딜레마가 되는 모습들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 트레이드 루머도 나왔었고 네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BNK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코칭 스태프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소희, 안혜지, 진환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발전적인 모습이 나오면 좀 더 좋은데 경기를 하면 할수록 이제 늪에 빠지는 그런 이제 느낌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 부분을 갖다가 좀 저는 고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 사실 5승 2패 그렇죠. 승률 자체가 좀 참혹하긴 하죠. 근데 네. 경기 패배를 보더라도 좀 공감할 수 있는 패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올 시즌에 뭐 마지막 경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시즌 몇 경기를 보면은 뭐 3, 4라운드 KB한테 진 경기라던가 이런 걸 보면은 팬들 입장에서 좀 공감할 수 없는 패배. 아니 이렇게까지 무너진 경기가 아닌데 저렇게 할 경기가 아닌데 좀 이런 패배들이 BNK가 올해는 좀 많았다는 거. 그런 것들이 마지막 경기에서 좀 큰 쇼크까지 오면서 좀 여러 가지로 이해 범위에서 좀 벗어난 시즌이 돼버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그러니까 기본 틀을 이제 강조하는 거는 굉장히 좋았어요. 네네. 체력을 강조를 하고 이제 팀 케미를 강조하고 리바운드를 강조하는 건 좋았는데 그럼 그 체력을 갖다 키우고 리바운드를 강조하면서 그거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어떻게 실행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 이제 그런 과도기적인 상황을 가는 상황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 말씀하신 것 같은 연장성인데 유영조 감독이나 코칭 스태프가 이 BNK 선수들을 보고 내린 그 판단 기본적으로 높이가 낮고 그리고 경험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에 약점이 있고 강점은 젊고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선수에 대한 진단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체력을 강화해야 되고 이런 처방 이 역시도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비시즌 준비도 괜찮았고요. 네, 근데 이 진단과 처방은 됐는데 그 처방이 된 게 약이 맞는 약도 있고 알러지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렇죠. 그 부분에 그 적용해서 약간 어긋나기 시작한 게 점점 뒤로 갈수록 잡을 수 없는 오게 벌어지지 않았나. 예. 결국 그 초반에 작은 차이가 좀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좀 이런 부분들이 좀 극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가 BNK를 사실 굉장히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랬어요? BNK 좋아했죠. 좀 싫어했던 팀은 어디예요? 별로 없죠. 별로 없죠. 네. 별로 없죠. 그냥 다 좋아했네요.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력이 조금 안 좋으면 좀 약간 싫어했다가 내 마음은 갈 때니까. 네. 완전 그 굉장히 심한 갈 때니까. 애정이 흔한 금사빠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BNK는 형수님이 고생이 많겠어요. 네? 잠깐, 가족은 건드리지 말라고. 근데 BNK는 지금 감독, 뭐 코칭 스태프가 지금 나갔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네. 책임을 졌는데 선수들도 여기에서 책임의 한 몫을 해요. 아니, 통감해야죠. 예를 들어서 네. 그러니까 뭐 안희 선수 3억 때문에 힘들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뭐 힘들었겠죠. 네, 맞아요. 근데 3을 받았잖아. 그리고 우리하고 인터뷰를 했잖아. 그럼 그만큼의 몫을 무게감을 견뎌야 된다고. 견뎌야지. 이소희 예를 들어서 빨라. 그래서 잘해. 잘하는데 팀이 지금 5승을 했잖아요. 그 이소희 선수가 잘한 부분도 있지만 못한 부분 많죠. 이걸 어떻게 바꿀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적 자체는 단순히 코칭 스태프가 못했기 때문에 멀쩡한 선수들이 망가진 것도 아니고 그 코칭 스태프는 잘했는데 이 선수들이 다 망가뜨렸다 이렇게도 볼 수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죠. 공동 책임이라는 부분인데 코칭 스태프는 어쨌든 간에 이 성적에 대한 책임을 졌습니다. 그러면 선수들도 프로답게 남아있는 선수들은 본인들이 선수로 뛰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를 경기력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그래 봅니다.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부분은 제가 볼 네네. 때는 BNK 선수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하고 이제 뭐 다음 주는 무조건 플레이오프 특집이죠. 네, 플레이오프 특집을 가지고 저희가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랬군요. 네.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